전 세계에서 발생한 별난 일들 총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월드톡톡. 오늘도 YTN 라디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세만씨 가족 중에 가장 보이는 라디오에 신경을 많이 쓰는. 저 파마했어요. 아, 정말요? 네, 잘 어울리죠? 아, 그러면 헤드폰을 오늘은 쓰질 말 걸 그랬나 봐요. 그래야 파마한 머리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뒤로 한번. 그러다가 이어폰 떨어지지 않게, 알겠습니다. 헤드폰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생방송하는 모습 보시면서 또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딱 일주일 전인데요. 8월 13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8월 13일이요? 네. 모르겠는데요. 바로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었습니다. 네. 대개 왼손 사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선입견을 바로잡고자 1976년에 제정된 날입니다. 진영 아나운서도 아이 있잖아요. 네. 혹시 아이에게 뭐 왼손으로 밥 먹지 마, 왼손으로 뭐 하지 마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왼손잡이라서. 아, 그래요? 네, 제가 왼손잡이고 사실 요즘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양손을 다 쓰는 게 더 아이 머리에 좋다고. 아, 맞아요. 네, 양손을 쓰는 거에 크게 불편함을 안 느끼도록 아이에게 보통 가르치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표현하는 어르신들도 그쵸. 계셨어요. 오른손이 올은에서 나왔다고 네. 하고 왼손이 왜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맞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왼손을 쓸 때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큼은 그냥 쓰게 두셨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또 성장을 무럭무럭 하실 수 있었나 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쨌든 글씨 쓰는 건 오른손으로 합니다. 아, 글씨는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글씨는 그래도 오른손으로 쓰는 게 좋겠다. 왜냐면 우리나라 책과 공책이 다 오른손잡이용이잖아요. 아, 그런 게 워낙 많죠. 네, 가위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공부할 때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게 편하니까 그것만 교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아이한테 강요해 본 적은 없어요. 왼손잡이랑 부딪히면서는 밥 먹으러 갔을 때 옆에 앉아서 그런 문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거의 선입견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왼손잡이와 관련한 주목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하나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왼손잡이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건데요.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이 연구에 따르면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보다 적게는 9%, 많게는 19%가량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났죠. 이 연구는 7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총 4만 7천여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산출해낸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났을까요? 저는 왼손잡이로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보다도 임금 높으시고. 많이 높진 않을걸요? 예. 네. 그 연구팀의 조슈아 굿맨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네. 그 교수가 말한 바를 좀 전해드리면 언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습 장애를 겪는 사례가 왼손잡이에게 조금 더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네. 또 대학 졸업자의 비율도 왼손잡이가 좀 낮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일자리에 왼손잡이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했죠. 네.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좀 신기했던 부분이 엄마가 왼손잡이일 때 아이 역시 왼손을 쓰는 경우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네. 엄마와 아이가 쓰는 손이 다를 때 그때는 또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좀 공교롭긴 합니다. 저희가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이 대화의 그 문을 열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왼손잡이가 평균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근데 어찌됐건 연구 결과는 연구일 뿐이고요. 그렇죠. 또 일정 표본이 시간 제한돼 있고. 네, 또 일정 사람들을 표본으로 한 게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또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 연구를 보면서 전 좀 놀랐던 게 네. 이 말보다는 이런 연구 결과보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왼손잡이한테는 천재가 많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살면서 실제로 제 주변에 왼손잡이들 보면 좀 비범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심지어는 제가 좀 왼손을 거의 못 씁니다.
왼손이 정말 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왼손잡이들 보면 뭔가 저보다 팔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좀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왼손잡이의 비율을 보면 한 5에서 12%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인 사람들을 제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아인슈타인, 아리스토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차르트, 그리고 최근 인물들 보면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저커버그. 전부 다 왼손잡이고요. 역대 미국 대통령 13명 가운데 6명이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거의 반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생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도록 했는데 왼손잡이가 더 높게 나왔다. 이런 결과도 나온 게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천재들이 많다라는 그 가정이 저는 좀 더 맞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인구 비율이 5에서 12%면 미국 대통령으로 봤을 때 뭐 그 정도 비율로 그러니까요. 나와야 되는데 거의 반이 나왔다고 하니까 네. 좀 비범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말씀해 주신 연구 결과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왼손잡이의 날의 취지와 또 잘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 풍겼지만 왼손잡이 편입니다. 특히 이유가 요즘에 있어요. 네. 그 류현진 선수 아시죠? 맞아요. 요즘에 아시아 출신 최초로 싸이 영상에 도전할 만큼 진짜 멋진 활약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류현진 선수가 왼손으로 공을 던지잖아요. 왼손잡이 파이팅입니다. 저는 뭐 야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야구에서 또 왼손잡이 투수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타자들도 네. 일루에 나가기 좀 더 가까워서 후천적으로 왼손으로 연습하는 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왼손잡이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천재 선배. 네. 천재까지는 전진영. 아니고요. 네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도 차별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독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소년 합창단은 바로 1465년에 설립된 베를린 국립 소년 합창단인데요. 무려 554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근데 최근에 성불평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소년 합창단이니까 소년, 남자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합창단인 것 같은데 성불평등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5살부터 25살 사이에 남자 어린이나 남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약 250명의 단원을 꾸려서 운영해 왔는데요. 네. 최근에 한 9살 소녀의 입단이 잇따라 불어대면서 해당 소녀와 엄마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은 보면 뭐 성평등 또 차별금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주목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반의 반응을 말씀드리기 전에 합창단 측의 주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소녀의 탈락 이유는 성의 문제가 아니라 재능과 열의 그리고 합창단에 필요한 소리 인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합창단의 입장에 일반의 많은 수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재능보다는 음색의 면에서 볼 때 그동안 갖춰온 전통적인 느낌을 살리기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나 봐요. 우선 사회 칼럼니스트인 한나 베스키의 의견을 보면요. 음악과 전통에 대한 문제는 음악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라면서 분야와 특성을 막론하고 무조건적인 성평등을 강요하는 건 전통 자산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면서 합창단의 결정에 동의를 했고요. 네. 반대로 음악 전문가인 안 크리스틴의 맥케는 소년과 소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적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소녀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미국인의 트롬본 연주자 에비 코넌트의 의견을 보면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봤을 때 같은 레퍼토리를 부를 때 전문 음악인조차도 소년과 소녀 합창단 사이의 차이를 확실히 들을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여성은 교회에서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옛 종교적 전통이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한쪽 의견만 들어주기에는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변성기가 지나기 전 소년의 목소리는 사실 소녀의 목소리와 큰 차이가 맞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전통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또 주장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참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월드톡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일컫는 말이 한류잖아요. 그리고 이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K-팝과 같이 앞에 K를 붙이는데요. 그렇죠. K-팝 말고 한류라고 말할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여행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노래 말고도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뷰티 쪽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한국에 오면 화장품을 싹쓸이. 네, 정말 많이 사가던데요. 요즘에 뭐 그런 것도 명동 있고. 가보면 외국인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화장품 품질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맛있죠. K-푸드. 맞아요. 세계 속에 진출한 우리 음식도 굉장히 많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전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K-푸드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젊은 층 사이에서는 떡볶이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해요. 정말요? 네. 저 떡볶이 너무 좋아해서. 저도요. 네, 그러니까 떡볶이는 정말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참기 어려운 음식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밀떡을 좋아하시나요? 쌀떡을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밀떡이죠. 저는 쌀떡 반대. 아, 정말요? 이렇게 좀 안 맞네요, 또. 이 부분은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여행 갔을 때 보면 해외에 뭐 우리나라 음식 하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떡볶이 파는 곳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전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승무원이었다 보니까 네. 해외를 많이 나갔는데 떡볶이는 뭐 진짜 한식집 가지 않는 한 먹기가 찾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려웠어요. 뭐 해외에 나가서 보이는 한식이라고 하면 라면, 불고기, 뭐 치킨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부는 이 떡볶이 열풍은 꽤나 거세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식 프랜차이즈가 지점을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규모 한국형 분식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요. 대형 패스트푸드점에 떡볶이 관련 메뉴가 생기고 있는데요. 오. 이 맥도날드 거기에 떡볶이 맛 치킨이 출시가 됐고요. 네. 롯데리아에는 다음 달부터 컵떡볶이를 판매한다고 하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인도네시아에서 떡볶이 유행하는 것만큼이나 마라가 굉장히 마라. 유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마라탕, 마라샹궈, 그리고 뭐 편의점에 뭐 마라 과자도 나오고 마라 햄버거도 나오고 마라 떡볶이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죄다 마라가 붙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이 마라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네. 먼저 해주셨네요. 마라도 특유의 향이 있다 보니까 그 원재료 그대로 쓰기보다는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은 변형해서 여러 음식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떡볶이 현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에 이렇게 떡이 달라붙는 걸 좀 싫어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떡도 조금은 더 부드럽게 만든다고 하고요. 무슬림 손님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할랄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 친근한 음식이잖아요, 떡볶이는.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도 현지 수준에 맞춰서 낮게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그 음식에 대한 유행이 한번 불면 사실 금방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이 떡볶이 열풍만큼은 금방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네. 오래돼서 제가 언젠가 또 인도네시아를 찾게 되면 떡볶이 한번 현지 떡볶이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뭐 떡볶이를 굳이 고추장 양념하지 않아도 뭐 짜장 떡볶이도 있고 너무 크림 좋아요. 떡볶이도 있고. 좋아요. 크림 떡볶이는 이미 있대요. 아, 그런가요? 네. 오,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인도네시아 현지에 맞는 재료를 넣어서 떡볶이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오늘 점심은 떡볶이로 괜찮은 진영 선배가 것 같습니다. 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당연히. 네. 자, 월드톡톡 세 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코너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세계 최고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지미 핸드릭스의 크로스타운 트래픽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 독특하게 왼손으로 기타를 연주하는 걸로 유명했죠. 그렇죠. 그 뭐 기타도 그렇고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카메라 셔터. 아니면 컴퓨터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오른손잡이에게 맞춰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 기타를 왼손으로 연주하는 건 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미 핸드릭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왼손으로 악수합시다. 그쪽이 내 심장과 더 가까우니까요. 이 말이 서구에서 이현우 당시에 아나운서 목소리. 네. 왼손 악수가 금기시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꽤 놀라운 또 명언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지미 핸드릭스의 곡입니다. 크로스타운 트래픽. 네, 전해드리면서 이현웅 아나운서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